이 퀴즈를 할 동안 나는 쯔부 공미를 흡입하겠다. 요런 게 나오겠죠. 요거 뭐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 보이네. 어? 아진이는 나온 건가? 뭐 아니야. 동그라미 쳐놓은 건 뭐야? 답이라고 써놓은 거 아니야? 뭐가 안 나와? 응?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일이냐? 뭐 내가 찾는 게 정답이겠죠?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A, B 얘를 요 직선에 대칭시킨 점이 X, Y 수직 표시 하다 표시 A, B를 여기 대입 A 빼기 B 빼기 2는 0 이게 1번식입니다. A, B를 X, Y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게 그걸 알아내는 게 조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어쨌건 A, B를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A, B 두 개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A, B를 X, Y로 된다는 말은 A, B 두 개를 모르는 거라서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수직이다.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그러면은 두 배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A, B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정리를 더 하세요. A 더하기 2B는 요거더라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 기울기는 당연히 이건데 이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소리죠. 얘를 정리를 하면은 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A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2배 하세요. 그렇게 해서 더하세요. 5A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이다. 그래서 A는 5분의 3x 빼기 4y 플러스 8입니다. 이거를 여기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B를 찾는 게 괜찮네. 이걸 할게요. 요 식에서 B는 2x B는이니까 2A에서 요거 두 개를 빼는 거죠. 얘를 넘겼다 치면. 근데 A가 이거니까 A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2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5분의라고 쓰고 이 분자를 2배 하면 되겠지. 6x 빼기 8y 더하기 16. 그 다음에 요게 넘어와서 5분의로 통분이 되면 마이너스 10x고요. 얘는 플러스 5y가 될 겁니다. 여기 동요항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5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6. 요 두 개를 합쳐서 2번식이에요. 2번식을 1번식에 넣으면 답이에요. A 빼기 B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뺍니다. 답을 씁니다. 이제 5분의 3x 빼기 4y 플러스 8에서 똑같은 5분의니까 분자만 빼요. 플러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6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써야죠. 요거 정리한 게 답이라고. 그러면은 몇 x냐? 7x네요. 몇 y냐? 그냥 마이너스 y네요. 몇이냐? 마이너스 8이죠. 5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0까지 쓰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기울기가 7이었네.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얘를 너무 완만하게 그려서 그런가? 기울기가 음수일 줄 알았다. 그림을 잘못 그려서 벌어진 일일 뿐이에요. 이거 나온 사람? 주위를 둘러봐. 아무도 없어. 너만 못하는 게 아니란 거지. 이런 식으로 내신에 내잖아? 다 틀립니다. 물론 대치동은 아니고요. 대치동 이외의 지역이 다 틀려요. 정교에 아무도 못 맞춰요. 그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스테리예요. 너무 쉬운 개념인데 계속 아무도 몰라요. 매년 동점에 의하나도 동점 몇 번을 말해도 모릅니다. 너만 짜치는 게 아니라는 거. 어차피 뭐 다 들리는 거기 때문에 별 얘기 없어요. 근데 대치동에서는 이런 것도 대부분이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탈대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갈게요. 4-567번 PK입니다. 세 문제. 4-5번 좌표축이 그려진 모는 종이가 있다. 점 1,4가 5,0과 경시도 동의를 적을 때
그러니까 모는 종이를 좌표평면처럼 생각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에겐 모는 종이가 없으니까 좌표면을 그려요. 그리고 1,4랑 5,0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종이라고 치고 이렇게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은 거지. 근데 접었더니 하필이면 요 놈에 겹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데칼코마니다. 그런 소리죠. 그럼 뭐 접은 부분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접었다고 쳤을 때 얘가 여기 갔다. 갈 것 같네. 그렇죠? 그럼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대칭이거든요. 선대칭. 접었더니 겹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선대칭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점 두 개 알려준 상태니까 그 기준점이랑 대칭점을 아는 상태에서 대칭선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겠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은 얘를 연결하는 게 먼저고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 접은 거예요. 요 라인 따라 접었더니 겹친 거예요. 여기 수직, 이등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표현은 이 문제에 들어있는 종이를 접었더니 겹쳐서 이런 표현은 바로 선대칭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접었는데 4,-3과 겹친 점은 어디냐 그런 얘기죠. 4,-3 뭐 요즘수가 아니겠어? 요즘 4,-3과 겹치는 점. 이 점. 응? 이 점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도 당연히 수직이 등분이고요. 그럼 일단 이 대칭의 기준선부터 구해야겠구나. 요 라인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수직이랑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알아내시면 돼요. y는 10초 안에 알아내신다 했어요. 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델타 x가 4고 델타 y는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기울기 1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지나는 점이 중점일 텐데 중점의 좌표가 3,2입니다. 여기 3 넣어서 2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네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으로 그래요. 그런 얘기니까 기울기 1이기 때문에 그 공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죠. x는 요 식에서 x는 y 플러스 1, y 좌표에다 1을 더한 걸 쓰면 되고요. y는 x 빼기 1이니까 x 좌표에다가 1을 뺀 걸 y 자리에 쓰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필이면 대칭의 기준선이 기울기 1인 직선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린 공식을 써놓으면 빨리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어. 기울기가 뿔말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 점을 A, B라고 둔 다음에 그 아까 알려드린 그 두 개의 방정식 있죠? 그걸 작성한 다음에 연립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찾아줄 거. 이런 식의 의미 파악을 못할 거기 때문에 픽했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루트 2차식이다. 그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두 점인지는 분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단 말이야. 요거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8x 더하기 32. 얘도 두 점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신 필출이라는 그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그 문제처럼 친절하지 않을 뿐이다. 얘가 갖고 있는 비밀이 요거고 이 두 점이 어떤 점들인지를 알아내는 것까지가 네 과제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어떤 두 점인지 알아내려면 그 델타 x의 제곱과 델타 y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돼야 하니까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돼야 하고요. 요 놈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두 점은 물론 무수히 많은 세트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요 두 점 중에 한 점과 요 두 점 중에 한 점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야 해석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딱 한 가지 케이스로 압축이 됩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 한두 세 네 가지 케이스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냐? x, 빵 할게요. x, 빵이랑 나머지는 마이너스 1, 2였던 거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되고요. 요 식 같은 경우는 요 식을 보면 델타 x가 x 빼기 4고 델타 y가 4라고 생각한다면 x, 0을 똑같이 쓰는 게 좋으니까 x, 0과 4, 4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4, 4 사이에 거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선상님?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 x라고 해서 굳이 x 앞에 있을 필요가 있어? 요 놈이 델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세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답만 찾으면 되는 입장이라서 무수히 많은 세트를 다 확인해 볼 이유가 없고요. 그냥 해석이 되는 정도로만 알아내시면 되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점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문자를 가지는 점이 똑같아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키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하면 되느냐? 요 두 정점은 A랑 B라고 줘요. 네가 알아서. 그리고 똑같은 동점은 X가 변수기 때문에 동점이겠죠? P라고 줘요. 그럼 X, 0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X축 위의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X축 위의 점 위의 동점 P에 대해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AP 더하기 BP라는 뜻이에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이때 X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아까 내신 필출 문제가 되는구나. 그걸 어렵게 바꾼 거구나.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요 A, B를 Y좌표를 양수로 잡았죠? Y좌표가 양수라면 X축에 대해서 같은 영역에 있는 건데 대칭을 시키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건 마이너스 2의 제곱이건 4란 말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도 돼요. 그러면 대칭을 안 시켜도 돼요. 자,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칭을 안 시켜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B는 4,4. 그리고 P는 여기 돌아다녀. 그럼 여기서 이미 이렇게 직선 형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P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두 점이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다른 영역이 있을 때는 대칭을 시키면 병신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AB의 길이를 요놈의 지속값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낼게요. 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있으면 돼요. 델타 x가 5고 델타 y가 6이니까 루트 60 이게 최소값이고, 그때 점 p는 그냥 요 a, b가 만드는 직선의 x 절편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a, b의 방정식은요, y는 기울기는 5분의 6이고요. 지나는 점은 a로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도 없고 x 절편만 구하면 되니까 y에 0 넣어서 산수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넘기고 5 곱하면 10이고 6을 나누면 3분의 5, 1을 빼면 3분의 2. 뭘 물어봤냐면은 이때의 x 값을 물었거든요. 여기 답인 거죠. x가 3분의 2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은 루트 60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2차식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4-7번 원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랑 x는 a에 대하여, 이것도 공식으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 문제에서 처음 만나죠.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원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또 원 C를 y는 x 플러스 b,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도 x는 a에 대한 대칭, y는 x 플러스 b에 대한 대칭인데 이거 전부 다 공식으로 암기하라고 내가 안내드렸기 때문에 그 암기한 대로 빨리빨리 푸시면 되는 거예요. 대칭 이동한 원은 원 C와 접한다. 이때 양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이 암산으로 푸시면 되는데 나는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요게 원시라처럼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상태입니다. 근데 얘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니 요 중심을 지난대요.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건 하나 더 없어요. 얘랑 쌍둥이로 똑같은 사이즈. 크기가 안 변하니까. 근데 여기도 서로 중심을 지나는 거네.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공통현의 방정식이 x는 a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심 2,1을 x는 a에 대칭시키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불러요. 공식 암기한 대로. 암기를 안 했으면 그냥 대충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a라는 소리잖아요. 합이 2a라는 소리거든요. 2에다가 뭘 더야 2예요? 그렇게 하세요. y는 변할 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보시면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요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처리하시면 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y가 같기 때문에 델타 x만 처리하시면 되고요. 델타 x 2a 빼기 2가 반지름의 길이의 5와 같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런데 요 점이 요 점보다 오른쪽이라는 보장이 없어. 내가 아무렇게나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절대값 2a 빼기 4가 5다. 이런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원래 답은 두 개예요. 2a 빼기 4는 뿔마 5란 말이죠.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9인데 문제에서 양수만 요구했기 때문에 2분의 9만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좀 두 개예요. 그 다음 x는 y는 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는 시어 접한다라고 했는데 요 문제는 이렇게 원을 3개 그리시면 안 되고
그냥 문제를 두 개 푸는 거예요. 한 문제를 두 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C를 한 번 더 그리고 얘랑 접하는 거 한 번 더 그려요. 네 접은 불가능하니까 외접인 거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중심 2,1을 찍고요. 여기다가 공식에 의한 중심을 찍고, 근데 요 두 번이 그 x, y는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관계니까 결국 공통접선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b가 공통접선이다, 그런 뜻인 거죠. 아무튼 그런 공통접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몇 콤마 몇인지만 똑바로 쓰시면 되는 거죠. 몇 콤마 몇이에요? 오늘만 벌써 네 번째인가? 몇 콤마 몇입니까? 그러세요 이제 빨리빨리. 몇 콤마 몇이에요? 몇 콤마 몇이냐고요? x좌표 뭐예요? 1 마이너스 b. y좌표는요? 좋았어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합인 10이다 쓰면 되는 거죠. 델타 x의 제곱은 b, 여기에서 이걸 뺐다고 치면 b 더하기 1의 제곱, 델타 y는 그것도 b 더하기 1이네. 요게 10의 제곱인 100이다. 그래서 b 플러스 1의 제곱이 5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50. 이거 답 두 개예요. 그런데 비도 양수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플러스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뭐 정리 다 하셔야지. 5루트 2 101.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시시하기 때문에 숙제로 하시면 되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 도형을 끝내고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인 집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진입하는 시스템이라서 용어 정리가 필요하겠죠. 용어 정리부터 하면은 일단 집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의 모임, 얘를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대문자입니다. 물론 뭐 얘네들만 쓴다는 뜻 아니에요. 요 사이에 있는 다른 알파벳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쓴다는 거죠. 소문자나 그리스 문자는 집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문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집합을 나타낼 때 대문자 A라고 해서 그냥 집합 A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어떤 집합인지를 말할 수도 있는데, 집합을 나타내는 그 기호가 요런 괄호 쳐야 돼요. 요런 괄호를 양 사이드에 쳐줘야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A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게 있다고 치면은 1과 2와 3과 4와 5가 모여있는 집합이 A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모임의 구성원들 있죠? 그러니까 이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1, 2, 3, 4, 5가 집합의 원소인 겁니다.
집합 A의 원소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은 A의 원소죠? 1은 A의 원소예요. 근데 한국말로 쓰면 안 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기호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어떤 집합의 원소라는 것의 기호는 이렇게 원소가 영어로 뭐죠? 엘레멘트죠. 엘레멘트의 맨 앞글자를 졸라 길게 쓴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이 원소에서 집합 쪽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안 될 건 없는데 저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이런 건 미친 소리고요. 근데 요 집합에 6은 없잖아요. 6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 기호가 어떤 집합의 원소인 것을 나타내는 기호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옛 선자들이 개발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진입할 뿐이야. 원래 모르다가 오늘부터 알게 됐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계를 흔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이미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규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 1번 있거든. 정석 노트 혹은 교재에 보기 1번 찾아요. 다음 중에 집합인 것은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라 했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건가? 많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기 1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은 1번 착한 학생의 모임. 착한 게 뭔지 애매하고 학생이 뭔지 애매하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2번 힘센 사람의 모임. 힘센 게 어느 정도인지도 애매하고 어디까지 사람을 봐야 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얘도 집합이 아니고요. 3번 빨간 사과의 모임. 어느 정도가 빨간지 애매해요. 4번 한국 남자의 모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애매하지만 얘를 안 고른다면 고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한국 남자 정도면 명확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집합이고 5번 귀여운 동물의 모임. 뭐가 귀여운데? 그렇기 때문에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2번도 갈게요. 정수의 집합이 일반적으로 Z로 표현되고 왜냐하면 그 정수를 영어로 하면 Z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리수의 집합은 Q로 시작하기 때문에 Q고요. 실수의 집합은 내가 Z랑 Q로는 뭔지 내가 몰라. 그래서 그냥 앞글자라는 것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실수 집합은 알아. 리얼 넘버야.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수야. 리얼 넘버라서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 넘버의 앞글자를 따서 어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경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얘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1번 마이너스 2가 정수냐? 그런 질문인 거지. 옳고요. 2번 0이 정수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옳고요. 3번 0.5가 유리수냐? 그런 질문이고 옳고요. 4번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냐? 옳고요. 루트 3이 실수가 아니냐?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5번을 쓰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 그 내가 만든 정석 노트이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랑 이게 되게 잘 돼 있거든. 내가 잘 세팅해놨어. 왼쪽에 박스 개념을 넣어놓고 오른쪽에 그에 부합되는 보기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개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박스가 만약에 없으면 그 박스 말고 그냥
그 정석에는 어드바이스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만 딱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만 숙지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실전 개념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실전 개념이 나왔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공간에다가 집합의 표현 방법. 그러니까 대문자로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집합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원소가 뭔지를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총 3개가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원소 나열법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원소를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콤마지. 콤마로 연결. 한 후 요 괄호로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똑같은 집합을 조건제시법 표현하면 A는 이렇게 바. 이 짝대기 하나 그으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를 얘의 이름은 바예요. 바. 바가 두 가지로 나와요. 수학에서는 Z바. 여기도 바입니다. 바. 요 가로도 바. 요 가로도 바예요. 이름이.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이건 조건제시법이건 간에 요 괄호로 감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원소 나열법은 그냥 다 있는 거 다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만, 근데 여기서 콤마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콤마 안 쓰면 안 돼요. 콤마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2345 하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콤마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얘는 바의 왼쪽은 이 집합의 원소의 꼴을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가 원소라고 치면 그 수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나타내는데, 미지수 하나 쓰면 돼. 보통 X를 쓰면 돼. X가 싫으면 A 쓰든 Y 쓰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X 썼으면 요 뒤에다가 X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이 조건 제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다라고 부릅니다. 바를 기준으로 왼쪽은 원소의 꼴, 오른쪽은 원소의 조건이 할게. 조건이 조건이니까 원소의 조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괄호로 감싼 것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은 뭐냐? 사전 찾아봐도 나올 건데, 벤이라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고요.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네모나게 혹은 동그랗게 그런 다음에 요 안에다가 원소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쉼표를 쓰면 안 돼요. 1, 2, 3, 4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요. 물론 뭐 순서를 쓸 필요는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쉼표를 쓰지 않는다는 거. 제대로 모르는 애들 여기 쉼표 쓰고 있거든. 쉼표 쓰면 안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헷갈리지 마시고 요 세 가지로 표현 방법이 있다. 보기 3번 찾아요. 다음 집합을 원소 나타내시오. 1번 나타내봐라. 1번 이거 써봐라. 원소 나열법으로. 그건 조건제시법이잖아. 그리고 등호 써야 돼. 등호. A 등호.
제대로 하나 볼 거야. 못 알아먹는 놈이 하나로 돼 있으면 안 되니까. A 등호. 그 가로 치면 안 돼. 부드러운 가로랑 다른 거야. 이렇게 생긴 가로를 쳐야 돼. 이 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무한대 이런 거 어떻게? 무한대요? 땡땡땡. 점점점. 등호 써라고 쓰라고 등호. 그 괄호 이걸로 안 된다고. 자, 약간씩 헷갈리던 사람들은 다 교정이 들어갔으니까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2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6개죠. 이런 그 보기 3번에 1번 답 옆에다가 유한집합이라고 쓰세요. 유한집합. 말 그대로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한 개가 있다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그리고 3번의 2번 답인 B 같은 경우는 무한집합이죠.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 개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판단될 경우엔 무한집합이에요. 근데 무한집합은 어쩔 수 없이 땡땡땡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땡땡땡을 쓰게 되면은 그 땡땡땡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좀 까다로운 놈들을 설치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집합 때문에라도 특히 조건 제시법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한집합은 조건 제시법이 분란의 소지가 없다. 보기 4번 다음 집합을 조건 집합 나타내시오. 나타내 보세요. 조건 제시법도 또 한 번 들어가지고는 못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뒤에도 x는 1을 해야지. 내가 다 확인해야 돼. 하프. 에? 뭔 소리야? 3 더하기 5만 해도 7이 아닌데. 소수잖아, 소수. 짝수를 다 쓴 게 아니잖아. 50에서 끝났잖아. 그거 왜 써놨냐? GDP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했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으로 이런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밑에 박스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내가 붙여놨을 거예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집합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집합은 뭐냐면은 한자인데요. 빌공자입니다. 빌공자. 빌공.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비어 있다. empty. empty의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빌공자. 그러니까 집합이 비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것도 집합인 거예요. 예. 모임이 아닌데요. 그건 집합이에요.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빌공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요런 기호, 요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요런 기호가 나오면은 공집합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공집합이긴 한데 근데 이제 공집합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걸로도 쓸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 중에 하나로 표현하시면 되고 이름은 공집합이에요. 기본 문제를 풀게요. 용어 정리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호를 쓰는지, 원소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인지, 이름은 뭔지, 어떻게 나누는지, 원소의 개수로 분류를 하는 것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뭔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다. 집합과 관련된 정의를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5-1번.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어. 3, 6, 9, 12. 3이 배수네 라는 생각이 들죠. 90% 끝나 있습니다. 33개겠구나. B는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X와 X는 20보다 작은 소수다. 그럼 뭐 바로 원소나 바꿔치기면은 2, 3, 5, 7, 11, 13, 17, 19 8개다. C는 X바 X는 n분의 1인데 n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는 무한집합이라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나타내는 것이 분란의 소지가 없다. 그렇지만 원소를 나타내 보면 n이 1이면 1일 거고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이런 애들인가 보고만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D는 자 재밌어요. 재밌게 생겼죠?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소는 집합의 원소는 그 꼴의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처럼 숫자인 게 일반적일 뿐이지 숫자만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원소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집합이 원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라고 읽으셔야 돼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원소로 갖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집합 즉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집합 D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만 있잖아요. 얘는 D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데요.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과 이 표현은 다른 겁니다. 얘는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D의 원소가 아니에요. 여기 1도 있고 2도 있는데요.
근데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여기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요 두 개 합치는 거랑 다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D의 원소가 아닌 거야. 등등.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요 두 개 모양이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원소가 아닌 거야. 이 두 개만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요 각각을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걸 빼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빼오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1은 집 D의 원소가 아닌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네모 안에 이거 난 삼지창이라 불러요. 삼지창. 삼지창 뭔지 알죠? 열쇠입니다. 열쇠. 포크. 조그만한 포크인 거고 옛날 이제 그 저기 언제냐 철기 시대쯤 되면은 그 저기 지나가는 적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긴 거를 삼지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지창이냐 삼지창의 짝대기를 그은 거냐 중에 하나를 넣어라 그런 얘기고 원소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60이 A의 원소니까 삼지창 쓰면 되고요. 19가 B의 원소니까 삼지창 쓰면 되고 9는 여기 없죠? 가다 보면 9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9는 C의 원소가 아니니까 삼지창 짝대기 쓰면 되고 1 여기 있지 여기 요거 써야 되고 1과 1을 포함하는 집합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다르다. 2번 집합의 조형 나타내시죠. 이거를 X와 X는 100 이하의 양의 3의 배수? 라고 하면 되겠죠. 니만이라도 되고요. 3번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거 33개 요거 8개 요거 모르고 무한집합인 거고 얘는 2개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거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것도 그 앞 페이지에 박스 밑에 추가 개념이 있었을 건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집합 A에 괄호를 치고 요 앞에다가 n을 쓴 거 얘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합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개수니까 넘버겠죠. 넘버에 n을 쓴 거겠죠. 집합 A의 원소의 넘버를 불러라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33을 써야 돼. 여기 개를 쓰면 안 돼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33. 그러니까 영또는 자연수를 말하셔야 돼요. 뒤에다가 단위 쓰면 안 돼요. 단위 없어요. 지금. 3번. 그래서 이 3번의 답을 요 기호를 활용해 쓴다고 치면 NA는 33, NB는 8, ND는 2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완벽하다. 유지하세요. 유지 오다시 집어넣으세요. 세문에다 빨리빨리 푸세요.
저렇게 이 기호 써. 이 기호 수지 왜 그렇게 구차하게 적는 거야? 나 딱 깔끔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닌데 왜 그런 걸 쓰고 있지? 괜히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니까. 1번은 삼지창 짝대기 그 순서고요. 2번은 가로 열고 x바 x는 100 이하의 양의 4의 배수 가로 닫고. 3번은 유한집합인 게 일단 A, B, C 이게 세 집합입니다. NA는 25, NB는 소수도 무한집합이구나. 그럼 A랑 B밖에 없어요. NA는 25, NB는 1이야. 하나 있는 거야. B는 이 모양을 이런 문자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이 문자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가 원소 이 집합의 하나의 원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NB는 1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한집합이 뭔지 말하라고 한 게 아니야. 유한집합인 것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물었잖아. 그럼 25 더하기 1을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쓰면 돼. 이런 기호 쓸 필요 없어. 이 문제 답만 딱 쓴다고 치면. 알았어? 그리고 얘가 진짜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치면 B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건 진짜 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알았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집합이 원소가 총 3개인 거야. 하나, 둘, 3개인 거지. 공집합이 원소. 공집합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 또 원소.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집합의 원소가 집합일 때 많이 낚이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를 만든다고요.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5-2번. 요거는 조건 제시법을 활용해서 만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기본 문제 5-2번이라서 기초적인 문제다. 실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동그라미 그냥 이 문제에서만 정의한 연산에 따른 집합인 거예요. A 연산 B 집합이라고 할게요. A 연산 B 집합은 다음과 같은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X를 원소로 갖고 X의 실체는 A 더하기 B인데요. 그러면 A, B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필요해요. A는 삼지창 A, B 삼지창 B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A 연산 B 집합의 의미는 뭐예요? 조건 제시법 해석해 보세요. 어떤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에? 어떤 집합이라는 소리냐고요? A, B 두 집합의 각 원소의 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된다고. A, B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문제 A, B가 나와 있죠. A는 0, 1, B는 1, 4 원소를 2개씩 갖는 간단한 녀석들이다. 1번 A 연산 B 집합을
원소는 F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에서 1, 0 더하기 2에서 2, 1 더하기 1에서 2, 1 더하기 2에서 3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집합의 원소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뭐냐면 같은 것은 한 번만 쓴답니다. 요렇게 두 개씩 만듭니다. 같은 것은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1, 2, 3 세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하셔야 맞는 거예요. 2번 A 연산 A네. 그죠? 그러면 0 더하기 1에서 1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0 더하기 0이 0도 써야 되고 1 더하기 1은 2도 써야 돼요. 이렇게 세 개고 3번 B 연산 괄호 열고 A 연산 B 이렇게죠. 그러면 1번에서 A 연산 B가 1, 2, 3인 걸 알고 B는 1, 2니까 요 집합과 요 집합을 가지고 이 연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 2를 고르면 2, 1, 2면 3, 1, 3이면 혹은 2, 2면 4, 2, 3이면 5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유지해보세요. 유제 5-2번 곱하기 모양이라서 곱하라고 하네요. 시시하죠? 이는 사도해야지. 1번에서. 야, 가루를 왜 오른쪽 거는 왜 부드럽게 했어? 가루 똑바로 쳐야 된다. 이 모양.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로는 이렇게 세 가지죠. 더 있나? 딴 거 가로 더 있었나? 있었어 없었어? 이 세 개가 다야? 이건 언제 쓰는 거야? 에? 이건 언제 쓰는 거야 이 가로는? 그냥 뭐 계산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잡표 쓰거나 그때 쓰는 거로고 얘는요. 얘는 썼어요. 가우스잖아요. 이건요. 일반 집합. 알았어요? 얘는 가우스. 얘는 집합. 얘는 뭐 순서를 정하든지 아니면 순서상을 나타낼 때. 다 다릅니다. 활용처가. 그러니까 집합 기호 쓰고 앉아 있는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여기 양쪽 중에 적어도 한 군데다가 이런 가로를 친다거나 이런 걸 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오늘은 집합의 포함 관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숙제는 정석은 방금 한 유제 5-2번까지고 워크북은 중간에 도형의 이동 연습문제 열심히 하시고요. 워크북은 도형의 이동 남은 거 일단 다 하시고 잠깐 한 문제는 내가 해야 돼. 그 워크북을 펴봐. 워크북에 도형의 이동에 유형 11번 피세요. 시간이
각각 나눠가지고 일단 그 46번은 문제 이상하죠? 보기가 똑같은 그림이라서 그냥 그 그림 답이에요. 그 그림이 답인 것만 알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유형 11번 같은 게 내신 빈출이야. 적어놓으세요. 유형 11번 옆에 내신 빈출이라 적어놓으시고 요거를 푸는 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45번 문제를 내가 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46번은 숙제로 하면서 그 1, 2, 3, 4, 5번에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그럼 난 질문하셔야 돼. 47번은 하시면 되고요. 45번 f x, y가 y는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요 도형이 이와 같대요. 이런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인데 가로 라인이 1과 3이고 세로 라인이 1과 2라고 되어 있어요. 요 직사각형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형을 어떤 이동을 거쳐서 요렇게 바꿨대요. f y 플러스 1, x는 0으로 일단 xy의 위치가 바뀌었죠. xy 위치가 바뀌었으면 무조건 y는 x 대칭이 들어간 겁니다. y는 x 대칭이 그러니까 이 시계에서 이 시계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데 그 변화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면 차례대로 변화를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적용시킬 때 xy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확인됐으면 y는 x 대칭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y는 x 대칭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로 y는 x 대칭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f y, x는 0으로 바뀌는 거죠. 이놈이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x 좌표에다가 1을 더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가 이건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y 대신에 뭘 넣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식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는 것은 x 좌표에 플러스 1 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입니다. 알겠죠?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위치 개념이 아니라 문자의 변화 개념이라고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x 대신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똑같이 x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를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순서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yx를 그리시고 그러면 교점은 가만히 있어요. 여기는 요 놈을 대칭시키면 요렇게 될 거고 요 놈을 대칭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한 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가로 라인이 1, 2, 세로 라인이 0, 2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뭔 말인지 알겠죠? 끝. 46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46번 그 1, 2, 3, 4, 5번 그림이 답이라고. 그 답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라고요. 46번은 숙제로 풀 때는. 도형의 이동 전부 다 숙제로 하시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집합은 일단 놔둘게요. 시간이 남으면 내신 공부하세요.